남편 체면 구긴 주제에 말이 많아?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어머님, 제발 목소리만 낮춰주세요. 아이가 무서워해요. 5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얻은 소중한 아들. 하지만 첫돌잔치 날 축복의 자리가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허세와 폭언, 시어머니의 공개 질책, 그리고 혜진 씨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충격적인 일들. 명의도용 대출, 회사 자금 유용, 그리고 멈추지 않는 폭력. 하지만 혜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법정에서 완벽한 역전승을 거두어냈습니다. 체면을 내세워 며느리를 괴롭힌 시어머니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혜진 씨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달력과 체온계가 제 일상의 전부였습니다. 37세 혜진 씨는 매일 아침 기초 체온을 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는 건 회사 서류가 아니라 배란일 계산기였죠. 이번이 5번째예요. 병원 상담실에서 혜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번의 실패, 매번 2줄이 나타나길 기다렸다가 절망했던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남편 태수 씨는 옆에서 혜진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번엔 꼭 될 거야. 우리 할 수 있어. 하지만 혜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도 지쳐 있다는 걸. 매달 나가는 병원비만 수백만 원. 회사에서도 자꾸 휴가를 내는 혜진 씨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더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자 씨는 매번 돌려서 말했지만 의도는 뻔했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쌍둥이를 낳더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많았는데 혜진 씨는 그럴 때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임신하는데 나만 안 되는지.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아, 요즘 어때? 좋은 소식 없어?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 가시가 되어 마음에 박혔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육아 사진들을 보다가 핸드폰을 던져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5번째 시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금속 기구들,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이 모든 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혜진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말 안 되면 포기하자고. 더 이상 태수 씨와 시어머니에게 미안해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시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혜진 씨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모든 게 남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아. 태수 씨가 말했지만 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 강말자 씨가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병원 갔다 왔어요. 병원? 또 아픈 데 있어? 남편 벌이로 병원비 감당이 되겠어? 혜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 씨가 뒤따라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좀 신경 쓰이나 봐. 이해해줘. 하지만 혜진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픈 며느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 걱정부터 하는지. 그날 밤 혜진 씨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 파리해진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제발 이번만은.
혜진 씨는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른 채로 2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두 줄이 나타났다는 게. 하지만 그때 혜진 씨는 몰랐습니다. 이 기쁨이 곧 더 큰 시련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전화를 끊은 후 혜진 씨는 한참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정말로 임신이었습니다. 5번째 시도 끝에 찾아온 기적이었죠. 손이 떨려서 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 꿈이 아닐까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지만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여보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 씨가 퇴근한 거였죠. 혜진 씨는 급하게 일어나서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태수야, 태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혜진 씨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임신이야. 정말 임신이라고. 태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방금 전화 왔어. 태수 씨는 혜진 씨를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둘 다 울음을 터뜨렸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태수 씨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울 수 있다는 걸 혜진 씨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병원비는 이미 수백만 원이 나갔고 앞으로 출산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 태수 씨가 저녁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월급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경쟁이 좀 치열해. 야근도 더 해야 하고.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태수 씨가 열심히 일해야겠죠. 시어머니 강말자 씨는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되는군. 몸조리 잘해야 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잖아. 혜진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갑자기 인정받는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모든 게 참을 만했습니다. 혜진 씨는 매일 배에 손을 올리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제 정말 만날 수 있구나. 입덧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토하고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죠. 하지만 혜진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게 아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태수 씨도 처음에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는 거야. 믿어져? 우리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 닮았을까? 너 닮았을까? 매일 밤 배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혜진 씨는 그런 태수 씨를 보며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수 씨의 스트레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경쟁이 치열해지고 야근이 늘어나면서 집에 오면 피곤해했습니다. 회사에서 김 대리가 나보다 실적이 좋대. 프로젝트도 내가 맡기로 했는데 팀장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 태수 씨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혜진 씨에게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했죠. 밥이 너무 짜. 임신했다고 요리도 제대로 못해? 집 정리 좀 해놔. 이게 뭐야, 돼지우리야? 혜진 씨는 입덧으로 힘들면서도 태수 씨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의 부담이 늘어났으니까요. 시어머니 강말자 씨는 혜진 씨의 모든 행동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부가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돼.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 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안 아들들은
다 건강하게 태어났어. 너도 잘 낳아야 해. 매일매일이 감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점점 숨이 막혔죠. 그래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초음파 사진을 받아왔습니다. 작은 점 같던 아이가 점점 사람 모양을 갖춰가는 게 신기했죠. 우리 아기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혜진 씨는 초음파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매일 바라봤습니다. 태동을 처음 느꼈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뱃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 정말로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실감이 났죠. 태수야, 여기 손 대봐. 아기가 움직여. 하지만 태수 씨는 피곤하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지금 너무 피곤해. 혜진 씨는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태수 씨도 힘들겠죠. 그런데 그때 혜진 씨는 몰랐습니다. 태수 씨가 회사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걸, 승진은커녕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곧 폭발할 거라는 걸.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혜진 씨는 배에 손을 올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꼭 지킬 거야. 엄마가 널 지켜낼 거야.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련이 얼마나 클지 혜진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윤호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실에서 처음 윤호를 본 순간 혜진 씨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울음을 터뜨릴 때 혜진 씨도 함께 울었죠. 우리 아기야, 드디어 만났구나. 태수 씨도 처음에는 감격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정말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신생아실에서 나온 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자 씨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들 낳았다며? 잘했네, 잘했어. 강말자 씨는 혜진 씨보다 윤호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혜진 씨가 얼마나 힘들게 출산했는지는 묻지도 않았죠. 이름은 벌써 정했어. 윤호. 우리 집안 학렬에 맞춰서. 혜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정하기로 했는데. 뭔 소리야? 집안 어른이 정하는 게 예의지. 태수 씨는 혜진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편을 들었죠.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집안 전통이니까. 혜진 씨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도 강말자 씨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젖이 안 나온다고? 미역국 더 먹어야지. 애가 우는데 왜 바로 안 하나? 엄마 역할도 제대로 못해? 혜진 씨는 하루 종일 윤호를 돌보느라 지쳐 있었는데 강말자 씨는 자꾸 잘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수 씨는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와도 윤호만 잠깐 보고 가버렸죠.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꼬여서 정신없어. 이해해줘. 혜진 씨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죠.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강말자 씨가 아예 집에 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모르는데 혼자 어떻게 해?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었습니다. 기저귀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야. 분유 온도가 너무 뜨거워. 애입될 뻔했잖아. 밤에 애가 우는데 왜 바로 안 일어나? 혜진 씨의 모든 행동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윤호를 안는 자세까지 지적했죠. 그렇게 안으면 애목이 꺾여. 내가 해줄게. 강말자 씨는 윤호를 빼앗듯이 안아갔습니다. 혜진 씨는 자신이 엄마인지 강말자 씨가 엄마인지 헷갈렸습니다. 태수 씨의 태도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면 집에서 짜증을 냈습니다. 집에 와도 시끄러워 죽겠네. 애가 왜 이렇게 울어? 밥은 언제 해줄 거야? 나도 배고프다고.
혜진 씨는 하루 종일 윤호를 돌보느라 밥 해줄 시간이 없었는데 태수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집 아내들은 다 하던데 너만 못하는 거 아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혜진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말자 씨는 태수 씨 편만 들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회사에서 고생하는데 집에서는 편해야지. 며느리가 남편 뒷바라지는 해야 하는 거 아냐? 혜진 씨는 24시간 아이를 돌보는 것도 일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예의 없다는 소리만 들었거든요. 윤호가 밤에 올 때마다 혜진 씨는 혼자 달래야 했습니다. 태수 씨는 내일 회사 가야 한다며 다른 방으로 가버렸고 강말자 씨는 엄마가 달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혜진 씨는 눈이 퀭퀭해진 채로 윤호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 윤호야, 엄마가 있어. 괜찮아. 그럴 때마다 윤호의 따뜻한 체온이 혜진 씨를 위로해줬습니다. 어느 날 밤 윤호가 계속 울어서 혜진 씨가 안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가 화를 내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안 그쳐? 내가 잠을 못 자잖아. 미안해.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병원에 데려가든지. 왜 집에서 울리고 있어? 혜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신생아를 밤에 응급실에 데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소아과에. 아니야. 지금 당장. 태수 씨가 소리를 지르자 윤호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강말자 씨도 나왔죠. 이게 무슨 소리야? 밤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네. 어머니, 윤호가 열이 있어서. 그럼 너무 두껍게 입혀서 그런 거야. 내가 보니까 맨날 과보호해. 혜진 씨는 억울했습니다. 윤호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일인데 비난만 받았거든요. 결국 혜진 씨는 혼자서 윤호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니 태수 씨와 강말자 씨는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소파에 앉아서 윤호를 안고 울었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만이라도 행복하자.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강말자 씨는 윤호의 육아 방식을 모두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키웠어. 요즘 방식은 너무 복잡해. 분유보다 이유식을 빨리 시작해야 해. 기저귀도 천기저귀가 좋아. 일회용은 몸에 안 좋다고. 혜진 씨가 육아서를 보고 공부한 내용들은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험 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지. 태수 씨도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가 나까지 키워봤는데 틀릴 리 없어. 엄마 말 들어. 혜진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혜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육아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자신을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걸. 강말자 씨는 혜진 씨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뜻만 관철시키려고 했습니다. 집안 체면이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했죠. 혜진 씨는 그날 밤 윤호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윤호에게도 좋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수 씨는 어머니 편이고 혜진 씨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윤호의 첫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혜진 씨는 소박한 가족 모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호와 태수 씨, 그리고 양쪽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을요. 첫돌이니까 집에서 조용히 해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강말자 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뭔 소리야? 첫돌인데 제대로 해야지. 강말자 씨는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예식장 빌려서 하자. 친척들도 다 불러야 하고. 혜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크게 하면 윤호가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애가 뭘 안다고?
첫돌은 어른들이 축하해주는 거야. 태수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아들 첫돌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혜진 씨는 억울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들인데 자신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강말자 씨는 이미 예식장까지 예약해버렸습니다. 200명 정도는 와야 될 것 같아. 우리 집안 친척들, 태수 회사 사람들, 동네 사람들. 200명이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뭘 아냐? 첫돌은 집안 체면이 걸린 문제야. 또 체면이었습니다. 강말자 씨는 항상 체면을 내세워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죠. 초대장도 강말자 씨가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혜진 씨가 초대장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주최자 이름에 혜진 씨는 빠져 있고 태수 씨와 강말자 씨만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 이름은 왜 없어요? 며느리 이름까지 넣으면 너무 복잡해. 이게 우리 관례야. 혜진 씨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윤호를 위해서라도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돌상 준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 씨는 윤호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강말자 씨는 전통적인 것만 고집했습니다. 붓이랑 책은 꼭 올려야 해. 공부 잘하라고. 실은 장수하라는 뜻이야. 이런 걸 모르면 어떡해? 혜진 씨가 윤호의 취향을 고려해서 준비한 장난감들은 모두 빼버렸습니다. 이런 건 돌상에 올리는 게 아니야. 집안 망신이야. 좌석 배치도 강말자 씨가 정했습니다. 혜진 씨의 친정 식구들은 구석진 자리에, 태수 씨 쪽 친척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혔죠. 친정 어머니, 왜 저기 앉혀놨어요? 어른 순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주최하는 거니까 우리 쪽이 앞자리지. 혜진 씨는 친정 어머니 오명숙 씨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행사 당일이 다가오면서 혜진 씨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윤호도 평소보다 예민해졌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자꾸 집에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불안해하는 것 같았죠. 윤호야,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혜진 씨는 윤호를 안고 달랬지만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돌잔치 날이 되었습니다. 예식장은 정말 2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호는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서 계속 울었죠. 애가 왜 이렇게 울어? 아침에 뭘 잘못 먹였나? 강말자 씨는 혜진 씨를 탓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놀란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게 뭐가 나빠? 축하받는 거잖아. 혜진 씨는 윤호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복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했죠. 강말자 씨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리 윤호 예쁘죠? 할머니를 쏙 빼닮았어요. 사람들은 강말자 씨 주변으로만 몰렸습니다. 혜진 씨는 구석에서 윤호를 안고 서 있을 뿐이었죠. 친정 어머니 오명숙 씨가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돌잔치인데 마치 남의 행사 같았거든요. 돌상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호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겁을 먹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윤호야. 뭘 잡을까? 강말자 씨가 윤호를 돌상 앞에 앉혔지만 윤호는 울기만 했습니다. 왜 이래? 평소에는 안 이랬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왜 저래? 첫돌인데 울면 안 좋다던데. 혜진 씨는 윤호를 달래고 싶었지만 강말자 씨가 막았습니다. 잠깐만, 사진부터 찍어야 해.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윤호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혜진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호 그만 달래주세요. 너무 무서워해요. 뭔 소리야? 돌잔치가 이런 거야.
애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면 안 돼. 그때 태수 씨가 술을 마시고 와서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어. 모두들 축하해 주세요. 태수 씨의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윤호가 더 놀라서 울었죠. 여보,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윤호가 무서워해요. 하지만 태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죠. 혜진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잔치는 윤호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강말자 씨의 체면을 위한 것이고 태수 씨의 과실을 위한 것이라는 걸. 정작 주인공인 윤호는 울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는 윤호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윤호야. 엄마가 있어.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질 예정이었습니다. 태수 씨가 점점 더 큰 소리를 내고 강말자 씨는 사람들 앞에서 혜진 씨를 질책하기 시작했거든요. 혜진 씨는 예감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태수 씨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졌죠. 혜진 씨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아들 윤호 어때요? 정말 잘생겼죠? 제가 아니면 이런 잔치가 가능했을까요? 하하. 태수 씨가 큰 소리로 떠들 때마다 윤호는 더 심하게 울었습니다. 혜진 씨는 윤호를 안고 조용한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윤호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태수 씨가 따라왔습니다. 어디가?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되지. 여보, 윤호가 너무 놀라서 울어요. 잠깐 조용한 데서. 아니야. 오늘은 우리 아들 자랑하는 날이라고. 태수 씨는 윤호를 억지로 안으려고 했습니다. 술 냄새가 심하게 났죠. 윤호는 아빠의 술 냄새에 더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와, 왜 이래? 아빠인데 왜 울어? 태수 씨가 짜증을 내며 윤호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마세요. 윤호가 무서워해요. 뭐가 무서워? 내가 아빠인데.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는 부끄러웠죠. 목소리만 좀 낮춰주세요. 윤호가 왜 자꾸 나한테 지시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태수 씨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예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죠. 강말자 씨가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태수야, 뭘 하고 있는 거야? 엄마, 혜진이가 자꾸 나를 무시해요. 무시한 게 아니라 윤호 때문에. 조용히 해. 강말자 씨가 혜진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기분 좋게 있는데 왜 흥을 깨? 혜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윤호가 놀라지 않게 하려고. 그런 핑계 대지 마. 며느리가 남편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게 어디 있어?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오명숙 씨도 걱정스럽게 바라봤죠. 태수 씨는 더 흥분했습니다. 맞아요. 저한테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해요. 여보, 제가 언제. 지금도 말대꾸하잖아. 태수 씨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혜진 씨는 윤호를 꼭 안고 뒤로 물러섰죠. 그때 윤호가 더 크게 울면서 몸부림쳤습니다. 혜진 씨가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뒤에 있던 의자가 넘어졌습니다. 쾅! 의자와 함께 테이블 위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와장창! 예식장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혜진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윤호는 놀라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이 혜진 씨의 팔에 스쳤습니다. 피가 나기 시작했죠. 혜진아. 친정 어머니 오명숙 씨가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강말자 씨가 더 빨랐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잔치를 완전히 망쳐놨네. 어머니, 저는 사과해. 지금 당장 사과해. 강말자 씨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남편 체면을 구긴 며느리가 사과부터 해야지. 혜진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다쳤는데 사과를 하라고 하다니. 어머니, 저도 다쳤어요. 윤호도 놀랐고. 그건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잖아. 남편 말에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회사 동료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 모든 시선이 혜진 씨에게 쏠렸죠. 혜진 씨는 윤호를 아는 채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에서 흘러나오는 피, 울고 있는 윤호, 그리고 자신을 질책하는 시어머니. 사과 안 할 거야? 강말자 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무시한 것부터 사과해. 친정 어머니 오명숙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우리 혜진이도 다쳤는데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지 마세요. 강말자 씨가 오명숙 씨에게도 소리쳤습니다.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오명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혜진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는 걸,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시도라는 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으려는 거라는 걸. 윤호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윤호를 달래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사과할 일이 없어요. 뭐라고? 강말자 씨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저는 윤호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잘못한 건 없어요. 혜진 씨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태수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아, 그만해. 엄마한테 사과해. 사과할 건 저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술 취해서 아이를 무서워하게 만들고 저를 위협한 건 누구세요? 예식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혜진 씨는 윤호를 안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가? 잔치 끝날 때까지 있어야지. 강말자 씨가 소리쳤지만 혜진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 오명숙 씨가 따라 나왔습니다. 혜진아, 괜찮니? 엄마. 혜진 씨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식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축하의 날이 완전히 모욕의 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의 사건이 더 큰 지옥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돌잔치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수 씨는 술이 깨고 나서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완전히 망신당했어. 여보, 저는 친구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었잖아. 태수 씨가 소리를 지르자 윤호가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윤호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한 건데 그게 핑계야? 남편 체면도 생각 안 해? 그때 태수 씨가 혜진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아, 혜진 씨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윤호를 안고 있어서 더 아팠죠. 태수야. 강말자 씨가 말렸지만 태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누가 가장인지 확실히 해둬야겠어. 그날부터 태수 씨의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밀치고 흔드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밥이 왜 이렇게 짜? 제대로 안 해? 집 정리도 엉망이고 애 울음소리도 시끄럽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혜진 씨를 때렸습니다. 강말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수 씨 편을 들었죠. 며느리가 남편을 화나게 만들면 안 되지. 좀 더 조심해서 살아야 해. 혜진 씨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태수 씨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빠 보이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윤호마저 예민해졌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자주 울고 낮에도 보채기 일쑤였습니다. 윤호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혜진 씨는 윤호를 달래면서도 자신이 더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 집 맞나요? 네, 그런데요. 은행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대출 연체가 되어서요. 혜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대출이요? 저희가 언제 대출을? 박혜진 씨 명의로 된 대출 말입니다. 혜진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요? 작년 12월에 3천만 원, 올해 2월에 2천만 원, 총 5천만 원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전혀 모르는 돈이었죠. 태수 씨가 퇴근하자마자 혜진 씨가 따져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명의로 대출을 언제 받았어요? 태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회사 일 때문에 급해서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부부인데 뭘 허락이야. 태수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왜 연체가 됐어요? 돈은 어디 썼는데? 태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만 냈죠. 자꾸 따져 묻지 마. 남편이 알아서 할 거야. 하지만 연체는 계속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매일 전화가 걸려왔고 독촉장이 우편함에 쌓였습니다. 혜진 씨는 견딜 수 없어서 직접 은행에 갔습니다. 제가 언제 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나요? 은행 직원이 보여준 서류를 보니 정말 혜진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을 도용한 거네요. 이거 범죄 아닌가요? 하지만 부부간에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요. 혜진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수 씨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해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알려준 소식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집에 돌아가서 태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면서요? 태수 씨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해고당했어. 만족해? 자금 유용했다는 게 정말이에요? 시끄러워. 다 너 때문이야. 태수 씨가 혜진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왜 제 탓이에요? 애 낳고 돈 들어가니까 급했던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태수 씨가 혜진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아, 윤호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또 울어? 시끄러워 죽겠네. 태수 씨가 윤호 쪽으로 손을 뻗자 혜진 씨가 막아섰습니다. 윤호는 건드리지 마세요. 뭐, 내 아들인데 내가 못 건드려? 태수 씨가 혜진 씨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혜진 씨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날부터 폭력은 더 심해졌습니다. 태수 씨는 술을 더 많이 마셨고 집에 오면 화풀이를 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으면 애도 낳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혜진 씨는 윤호를 더 꽁꽁 안았습니다. 독촉 전화는 하루에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5천만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이자만 해도 매달 100만 원이 넘는데요. 혜진 씨는 절망했습니다. 태수 씨는 일자리도 없고 돈은 어디서 구하죠? 밤에 윤호가 자고 나면 혜진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손목에는 태수 씨가 잡아당긴 멍이 있었고 등에는 밀려서 부딪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강말자 씨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래. 집안일이니까 밖에서 떠들지 말고. 혜진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태수 씨가 술에 취해서 윤호에게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시끄러운 애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안 돼요. 혜진 씨가 윤호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가? 나와. 태수 씨가 방문을 발로 찼습니다. 혜진 씨는 윤호를 꼭 안고 떨었습니다. 그때 혜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윤호라도 지켜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때 혜진 씨는 친정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돌잔치 날 자신을 감싸주던 친정 어머니를. 엄마. 혜진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태수 씨는 술에 취해 침실에서 코를 골고 있었고 강말자 씨도 잠들었습니다. 혜진 씨는 윤호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뚝에 멍이 욱신거렸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널 지켜내지 못할 것 같아. 윤호는 엄마 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했습니다. 혜진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짐을 쌌습니다. 윤호의 기저귀, 분유, 옷까지, 그리고 자신의 최소한의 옷들, 가방을 들고 윤호를 안았습니다. 숨소리도 조심스러웠죠. 현관문을 살며시 열고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 시원해졌죠. 택시를 잡아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오명숙 씨는 놀랐습니다. 혜진아, 지금 몇 시인데? 엄마,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윤호랑 같이. 오명숙 씨는 딸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네, 엄마. 더 이상 못 살겠어요. 택시가 친정 앞에 도착했을 때 오명숙 씨는 이미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혜진 씨가 윤호를 안고 택시에서 내리자 오명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팔에 시퍼런 멍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니? 누가 이렇게... 엄마. 혜진 씨는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명숙 씨는 딸과 손자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들어와. 윤호 추울까봐. 거실에 앉아서 혜진 씨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돌잔치 날의 일, 그 후 시작된 폭력, 명의도용 대출, 태수 씨의 해고까지. 오명숙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죠. 5천만 원을 내 명의로?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회사 자금까지 손댔다고? 네, 그래서 해고당했어요. 오명숙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통장이랑 도장. 오명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길까봐 따로 모아둔 거야. 혜진 씨는 놀랐습니다. 엄마가 돈을 모아뒀다고요? 내 아버지 보험금이랑 내가 부업으로 번 돈. 혹시 내가 힘들 때를 대비해서. 통장을 보니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것도 있어. 오명숙 씨가 명함들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김 선생님, 회계사 박 선생님,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야. 혜진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준비했어. 시댁에서 널 어떻게 대하는지 보니까 불안했거든. 오명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부녀회에서 활동하면서 비슷한 일 겪은 사람들 많이 봤어.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지. 혜진 씨는 감격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 내가 엄마인데 당연한 거지. 오명숙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다음 날 아침 오명숙 씨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변호사 김 선생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던 딸 일인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그리고 회계사 박 선생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명의도용 대출건이랑 자금 유용건,
정리 좀 부탁드려요. 서류만 준비해 오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혜진 씨는 어머니의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평소에 조용하시던 분이 이렇게 적극적일 줄 몰랐거든요. 엄마, 언제부터 이런 준비를? 내가 돌잔치 때 그런 일 당하는 걸 보고 확신했어. 이 일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오명숙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반상회장님이랑 부녀회장님한테도 얘기해뒀어. 뭐려? 태순의 일 말이야. 명의도용은 범죄고 자금 유용도 범죄라고. 혜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러면 소문이. 소문 나는 게 뭐가 나빠? 잘못한 건 저쪽인데. 오명숙 씨는 냉정했습니다. 이런 일은 숨기면 안 돼. 오히려 알려야 해. 그날 오후 태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어디 있어? 왜 집에 안 와? 저 친정에 있어요. 뭐? 왜?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무슨 소리야? 당장 들어와. 싫어요. 혜진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제 명의로 무단 대출받은 것부터 해결하세요. 그건, 그리고 앞으로 윤호랑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혜진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강말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집으로 들어와. 며느리가 어디서 이런 짓을. 어머니, 저희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변호사랑 상담받고 있어요. 명의도용이랑 폭력 때문에. 변호사?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강말자 씨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시작이야. 힘들 거야. 네, 엄마. 각오하고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 마. 혜진 씨는 윤호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습니다. 오명숙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 저 사람들이 내게 한 짓을 다 기록하고 증명해서 법정에서 이길 거야.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명숙 씨와 혜진 씨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혜진 씨의 팔에 난 멍을 보자마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매우 중요해요. 다른 상처도 있나요? 혜진 씨는 등과 어깨의 멍도 보여줬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부터 받아야겠네요. 김 변호사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도용 대출권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혜진 씨는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이 도장, 정말 찍은 기억이 없어요. 서체 감정을 의뢰해야겠네요. 필적도 확인하고. 김 변호사는 꼼꼼히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건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시어머니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폭력을 방조했다면 가능합니다. 증거가 있나요? 혜진 씨는 돌잔치 날을 떠올렸습니다. 200명 앞에서 제가 맞는 걸 보고도 저한테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날 영상이나 증인이 있나요? 사진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친척들도 많이 봤고. 김 변호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완벽하네요. 이건 명백한 방조죄입니다. 회계사 박 선생님도 합류했습니다. 대출 서류 분석해봤는데 정말 엉성하네요. 어떤 점이요? 서명 필체가 다른 서류들과 달라요. 그리고 대출 당시 혜진 씨는 출산 직후였는데 은행에 온 기록이 없어요. 그럼 태수 씨가 혼자 온 거네요? 네, CCTV 확인해 보면 나올 겁니다. 박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유용건도 증거가 확실해요. 회사에서 고발장을 냈거든요. 혜진 씨는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고발을 했다고요? 네, 2천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간 걸 확인했대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형사 고발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증거들이면 100% 혜진 씨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재산 분할은요? 채무가 더 많으니까 오히려 태수 씨가 다 떠안게 될 겁니다. 오명숙 씨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혜진 씨는 떨렸지만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태수 씨와 강말자 씨가 법정에 나타났을 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례로 증거들을 내놓았습니다. 병원 진단서, 폭행 사진, 명의도용 서류, 회사 고발장. 이것은 돌잔치 당일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 씨가 술에 취해 소리 지르는 모습, 혜진 씨가 넘어지는 장면, 그리고 강말자 씨가 혜진 씨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하는 모습까지. 피고인들,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말자 씨가 변명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집안 체면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체면을 위해 폭력을 방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재판장님, 피고 강말자 씨의 발언은 방조 의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즉시 지적했습니다. 강말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이. 그럼 며느리가 맞는 걸 보고도 왜 사과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강말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의도용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은행 CCTV를 보면 대출 당일 태수 씨 혼자 왔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게 확실합니다. 태수 씨의 변호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피고 태수 씨, 인정하십니까? 저는 부부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 명의를 도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그리고 회사 자금 2천만 원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도 인정하십니까? 태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인 신문도 시작되었습니다. 돌잔치에 왔던 친척들이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태수 씨가 정말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혜진 씨가 아이 때문에 조용히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혜진 씨 보고 사과하라고 했을 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모든 증언이 혜진 씨에게 유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명숙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딸이 새벽에 아이를 안고 왔을 때 팔에 멍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셨나요? 네, 전화할 때마다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변호사님들 연락처도 알아두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돈도 모아뒀습니다. 재판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준비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시댁에서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니까 언젠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명숙 씨의 증언은 압권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을 인용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원고 박혜진에게 있습니다.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채무는 피고 김태수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고 강말자는 폭력 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합니다. 피고 김태수는 명의도용, 자금유용,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처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 씨와 강말자 씨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오명숙 씨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혜진아. 엄마 덕분이에요. 김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법정을 나서면서 혜진 씨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폭력도, 굴욕도, 명의도용도 없었습니다. 윤호도 이제 안전했습니다. 강말자 씨가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제 남남이에요. 혜진 씨는 단호했습니다. 체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강말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판결이 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수 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강말자 씨는 벌금을 내고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동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알게 되었죠. 며느리 명의로 무단 대출받고 때리기까지 했다더라. 시어머니도 같이 방조했다며? 정말 비상식적이야. 법정에서 완전히 망신당했다던데. 강말자 씨는 더 이상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반면 혜진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서 윤호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혜진아, 오늘 상담학 수업 어때? 오명숙 씨가 물어봤습니다. 재미있어요, 엄마.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혜진 씨는 상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맞았는데 참고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항상 저를 무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혜진 씨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저도 처음엔 참기만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해요.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혜진 씨를 찾아왔습니다. 혜진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변호사 상담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혜진 씨는 김 변호사와 박 회계사를 소개해주며 도움을 줬습니다. 자조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했죠.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서로 의지하니까 용기가 나네요. 윤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집안에서 소리치는 사람도 무서워할 일도 없었죠. 엄마, 윤호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말을 했을 때 혜진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윤호야. 엄마야.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윤호의 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생일이었죠. 혜진아, 올해는 어떻게 할 거야? 조용히 하려고요. 윤호랑 엄마랑 셋이서. 오명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좋겠다. 주인공은 윤호니까. 혜진 씨는 작은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윤호가 좋아하는 딸기가 올라간 케이크였죠. 생일 당일 집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윤호는 새로 받은 장난감으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케이크 먹을까? 작은 식탁 위에 케이크를 올리고 촛불 2개를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윤호, 생일 축하합니다. 윤호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후, 윤호가 촛불을 끄려고 했지만 아직 어려서 오명숙 씨가 도와줬습니다. 우리 윤호, 건강하게 자라렴. 혜진 씨는 윤호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이맘때를 떠올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했던 날. 모든 게 시작된 날이었죠.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유도 없었을 겁니다.
윤호야, 작년에는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윤호는 엄마의 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명숙 씨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용기를 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혜진 씨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폭력과 굴욕의 나날들, 절망적이었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힘은 체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과 연대에서 오는 거라는 거리요. 오명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거야. 그날 밤 윤호를 재우고 나서 혜진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윤호의 두 번째 생일.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하루였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고 소박하지만 진실한 하루였다. 강말자 씨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체면은 결국 허상이었다. 진짜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한 달 후 혜진 씨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혜진 씨, 저희 상담센터에서 일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상담학 교수님이 제안했습니다. 실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혜진 씨는 고민했습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잘하실 거예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의 말이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혜진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혜진 씨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혜진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 씨는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치유가 되고 있었거든요. 윤호도 어린이집에서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래, 재미있었어? 응, 내일도 가고 싶어. 윤호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법정에서의 판결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일상이라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걸. 돌잔치 날의 악몽은 결국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날이 심판의 날로 바뀌었지만 그 심판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혜진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윤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치유의 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혜진 씨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